안녕하세요. 임창규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계신고와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추계신고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모두 장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추가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도 아셔야 추계신고까지 연결이 돼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장부 작성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부를 작성을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 작성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추계신고라는 게 가능한데요.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개로 나뉘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경비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장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있잖아요. 그 매출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용했을 때 그 비용만큼이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고 소득으로서 계산이 되는데, 이 추계신고에 경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1년간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봐서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그대로 단순경비율은 조금 더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비율을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비율 같은 경우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업종별로 상세하게 경비율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바뀌고 업종별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올해는 해당 업종이 단순경비율이 얼마인지 기준경비율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는 최저 50%대에서 최대 90% 가까이 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는 5%에서 많으면 20%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인정해주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5에서 20%의 경비율밖에 인정이 되지 않고, 다만 여기서 추가로 세 가지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매입비용, 두 번째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세 번째로는 종업원 임금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냥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리이고 진행하시는 게 납세자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구분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구분이 되고 매출액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은 가, 나,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가군에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외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정보통신업 등이 해당이 되고요. 다군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가나다군별로 해서 매출액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말씀드렸던 가군에서는 전년도 수입 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단순경비율, 6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3,6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경우는 단순경비율, 2,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왜 세무대리인한테 월 기장료를 내면서 기장하고 장부 작성을 해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가산세 내용을 보시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출세액의 무기장 소득 금액만큼 20%가 가산세로 발생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이 보시는 표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제재가 더 큰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리고 수익금액에서 기납부세 관련된 수익금액 차감한 금액의 만분의 7, 산출세액, 무기장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곱한 만큼 이 셋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납세자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그냥 추계 신고를 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더 유리한지,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한 후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끔 종합소득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가산세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감안을 해서 가장 낮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게끔 신고를 해야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굳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분들은 꼭 세무사분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납세자분께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추계신고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